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GM 군산공장 생산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희망퇴직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군산 하수관거 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절차가 개시되면서 전주시장 후보들이 도시개발 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 하수관거 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 사기 시공 의혹은 수년째 제기돼온 문제입니다. 이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준공 도면에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수관과 배수설비. 시공하지 않고 도면에만 거짓으로 그려넣은 관로가 최소 3km, 배수설비는 400개에 이릅니다. 준공 도면에 따르면 이 골목길에는 54m의 하수관로와 맨홀 2개가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이 역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주 MBC가 3년 넘게 고발 보도한 끝에 지난해 초 경찰 수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로의 하수 맨홀, 2011년 BTL 하수관거 사업 때 설치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여기에 묻힌 1,158m의 오수관과 맨홀이 준공 도면대로 설치됐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증거 사진도 기존 관로에 새 관을 연결시키는 장면뿐 새로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준공 도면에 신설 관로로 표시된 다른 오수관 2,050m도 같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하수관로 완공 전인 2011년 1월 당시 계획도를 보면 의심을 받는 오수관로들이 기존 관로로 표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실시 설계했던 그 도면에 대한 이 관로 계획이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11년도에 그 용역을 하면서 만약 사실일 경우 부풀린 공사비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사비 편취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일주일간 공천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30일까지 공천을 희망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4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은 4월 초순에 여론조사로 후보 적합도를 평가하고 경선 대상을 2, 3배수로 압축할 계획이어서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공천을 앞두고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김승수 현 시장과의 맞짱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전주시 국가예산 감소, 지지부진한 공설운동장 개발, 전주 완주 통합, 마중길 사업 효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김 시장과의 답변과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장 선거는 최근 이현웅, 엄윤상 등 예비후보들이 도시개발 정책에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면서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월 중 폐쇄 예정인 한국 GM 군산공장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측의 요구로 최근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실직으로 인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아파트.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고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에서 지난 20년 동안 생산직으로 일하다 최근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47살 A씨가 그제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혼자 사는 A씨와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여동생이 아파트를 찾아와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출입문도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이 없고 또 돌아가신 분도 몸에 상처 같은 거 그런 게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경찰은 현재까지 유서나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희망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공장을 비롯한 한국GM에서는 이달 초 2,500명이 희망퇴직에 응했고 얼마 전 부평공장에서도 50대 희망퇴직자가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 자칫 사회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 제주 왕복 항공편이 하루 3편으로 증편 운항을 개시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이스타항공은 어제부터 군산 제주 노선을 왕복 2편에서 3편으로 증편하고 오후 1시 30분에 첫 출발하던 군산발 항공편을 오전 10시 55분으로 앞당겨 고객 편의를 증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후 5시 15분에 군산으로 되돌아오는 항공편을 이용하면 오전에 갔다 오후에 돌아오는 당일 왕복 일정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중국 석도간 국제여객선이 이번 주부터 증편됩니다. 석도 국제해리는 기존 매주 3차례 왕복 운행하던 군산 석도 노선을 이번 주부터 6차례로 늘려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새로 건조된 여객선 한 척이 군산 석도 노선에 추가 투입되고 기존에 운항하고 있는 노후된 여객선도 내년 7월에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GM의 신차 배정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GM 본사는 이달 초 해외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국내 공장의 경우 한국 GM에 대한 정부의 실사와 노사 교섭 때문에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생산 계획 추진 상황을 볼 때 이번 주 신차 배정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군산 공장에 신차가 배정될지 아니면 예정대로 폐쇄 수순을 밟을지 주목됩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충북 소식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건 농촌이면 어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근 충북이 예산을 들여 농촌 일손을 지원하는데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충북 MBC 허지희 기자입니다. 6년 전 귀농한 김정순 씨. 농사와 시골 생활은 익숙해졌지만 바쁜 영농철에 일손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나마 이웃 마을에서 오셔갖고 하시는데 그분들도 어느 한두 집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농가를 다니시다 보니까 그분들 순번 따기도 아주. 충청북도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생산적 일손 봉사. 하루 4시간씩 농촌이나 중소기업에 일을 도우면 2만 원이 지원됩니다. 처음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종일 근무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4만 원을 지급해 품삯만 지원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시행 3년을 맞으면서 수혜 농가와 기업도 늘어 지난해 9만 7천 명의 일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공공단체 말고 개인 참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 농촌까지 교통편 제공이 안 되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봉사다 보니 자발적 참여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 사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군 직원이나 자원봉사 센터 직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품들을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되고 거기에 또 향후에는 지역 정착형 일자리로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농업도인 충북은 농촌 일손 돕기를 일자리 개념보다 공공복지의 의미로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넘치는 수요 속에 충청북도는 올해 봉사자를 12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로 시군에서 모집하는 봉사자를 전담 조직을 구축해 모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논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쌀 생산 조정대에 대한 농민의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쌀값 안정을 위해 헥타르당 3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접수된 면적은 3천 헥타르로 목표 대비 3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농협은 이에 따라 신청 기간을 4월 달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농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군산 롯데아울렛 개점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군산경제 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다음 달 롯데아울렛이 영업을 개시하면 지역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롯데 측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복합 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일을 지켜서 지역 경제와의 충돌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이어 이륜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부 보급평가 인증을 완료한 7종의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230만 원부터 3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닷새 동안 신청을 접수합니다. 전기 이륜차는 일반 전기 콘센트에서도 3-4시간이면 충전이 완료돼 충전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 산단의 4개 회사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전국체전 홍보를 위해 익산 우체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군 소식 박연선 기자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에 4개의 기업이 신규 투자를 결정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띨 전망입니다. 테크노밸리 산단의 둥지를 틀 4개 기업은 탄소 섬유 등을 생산하는 다인스와 청년 창업 기업 DNT, 화재 대피 시설 제조 전문 기업 SMENG, 친환경 건축 내장재 생산 이네코로 이들 기업은 총 263억 원을 투자하고 1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홍보를 위해 익산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집배원들이 시내 곳곳을 돌며 전국체전 홍보 활동에 나서고 배달용 차량과 오토바이에 홍보 깃발이나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대면 홍보할 수 있는 집배원들은 최고의 홍보 요원입니다. 익산시는 우체국과 협력하여 전국체전 붐 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이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화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민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민원봉사과에서 운영되며 인감증명과 여권 발급, 부동산 실거래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야간 시간과 휴일에는 민원실 앞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 편의를 증대하고 민원 수요에 대응하는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주군은 제72회 식목일을 앞두고 공무원과 주민 등 300여 명과 함께 향로산 자연휴양림 일대에 편백나무 3,000그루를 심었습니다. 한편 오늘 군청 정문 분수대 앞에서는 가정에서 쉽게 가꿀 수 있는 철쭉과 미니장미, 유실수 등 1,600그루의 나무를 한 사람당 3그루씩 무료 분양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이 29일 신춘 음악회를 갖습니다. 순창구는 오는 29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드림 봄맞이 파티라는 테마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입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은 내일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공연으로 프리 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모레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을 진행합니다. 황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연극 장수상회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무주군이 식목일을 앞두고 오늘 군청 분수대 앞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인기 강사인 김미경 씨를 초청해 나 데리고 사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갖습니다. 정읍 씨는 모레 시민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주제로 특강을 갖습니다. 완주군은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삼례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제19회 완주 삼례 딸기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무주 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3월 26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가 20도, 익산 18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오르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최대 1m로 높게 일겠습니다.